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윤정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간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추석 연휴 다소 긴 휴장을 앞두고 관망세가 예측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역시나 이 추석 연휴 휴장을 앞두고 있죠. 이 해외여행 극성수기다라고 불리우는 만큼 우리나라 국내 시장으로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지 그 부분도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미국 증시 상황을 체크해 보시면요. 6개월 만에 최악의 주간이었다라고 불렸습니다. 이 국제 유가도 상승을 하고 국채 금리 역시나 상승을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시사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팽배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거래일에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4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금 우리 증시 상황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이 코스피 여전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0.2% 약보합권에서 2,503선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이 오후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벌써 5거래일째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는데 1,200억 원의 이 매물을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매물을 출회합니다. 각각 522억 원, 704억 원의 동반 매도세가 확인이 됩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중간에 상승 전환을 해주나라는 기대감이 잠시 보여졌는데 아직은 하락을 하면서 낙폭을 오히려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0.95% 하락하며 849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어질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 여전히 홀로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1,283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확인이 되는데요.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 출회가 7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소 강력한 매도세로 지수 하방 압력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월요일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담아서 포트폴리오를 꾸려볼까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반도체 장비 관련주를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업황이 언제 회복이 될까? 업황 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 이 조짐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조짐이 확인이 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 포인트에서 먼저 반등을 해줄 종목들, 어떤 종목을 잡아볼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방송도 힘차게 출발해보겠습니다. 시장 상황부터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시장 추석으로 이제 우리는 들어갑니다. 수요일까지 장이 진행이 되고요. 목요일서부터는 이제 휴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급등할 이유를 찾자고 하면은 미국 시장이 급등 나와야 될 텐데 미국 시장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미국 시장이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급등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일본 시장을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일본 시장은 휴장이 안 들어가거든요. 자, 해외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하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도 아니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서 일본 시장이 그래서 급등이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일본 시장이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급등할 이유는 없고 그러면은 지금 그렇다고 우리나라 시장 폭락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현금화 대응을 계속 하면서 뭐 100% 현금화는 하면 안 되느냐 뭐 해도 뭐라고 하진 않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급락으로 지금 간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일부 현금화 대응을 하는데 손실이 적거나 수익이 난 것들이 있으면 현금화 대응을 해주라는 얘기죠. 일단은 미국 시장은 먼저 다우존스를 보자면 다우존스는 전저점이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나스닥은 안 깨졌어요. 지지하고 있고. S&P 500 깨졌습니다. 살짝 깨졌어요. 자, 반도체 지수 살짝 깨졌습니다. 드라마틱한 미국 시장의 급반등이 나온다. 반도체 지수가 오늘 밤 혹은 내일 모레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주식을 다시 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이 지금 뭐 네 가지 악재 그러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뭐 고유가, 그다음에 지금 뭐 자동차 파업,
뭐 학자금 대출 그다음에 뭐 고유가까이겠죠. 그다음에 금리 얘기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지금 셧다운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과거에 비하면 많이 안 떨어져요. 근데 정말로 여기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직 2,460이 안 깨졌는데 여기가 깨지면 그때부터 충격을 받아요. 그럴까 봐 혹시나 모를 그럴 상황을 대비해서 현금화 대응 지난주에서 좀 하라고 공개 방송에도 하면서 현금화 대응 하라고 했던 건데 현금화 대응을 100% 다 하는 건 왜 그게 별로라면 만약에 미국 시장이 드라마틱한 상황이 돼가지고 해결이 돼서 미국 시장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추석 연휴 때 급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그냥 쭉쭉 올라가 버리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휴장일 때 미국 시장 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추석 전에는 살살살 밀리다가 추석 끝나고 나서 이렇게 급반등 나오면서 급등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되는 게 좋고 주식이 하나도 없고 현금화를 100% 다 있다는 사람들은 이게 최대의 악재죠. 그래서 적당히 한 절반 정도, 30에서 50% 정도는 현금화하라는 얘기가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대로 종목들을 싸게 사면 되는 거고 급등하면 급등하는 대로 갖고 있는 종목이 있을 거고 새로 살 종목을 또 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휴장이 들어가기 전이나 아니면 시장이 애매하게 움직일 때는 현금화를 하는 게 어느 정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미국 시장이 아직 방향성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전날 미국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다 그러면 오늘 주식을 사면서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추석 전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나스닥이 장대 양봉으로 14,000을 돌파하면서 지금 끝났다. 나스닥이 한 7% 폭등하면서 끝났다. 그리고 오늘 밤에 폭등한다. 그러면은 추석 전에 주식을 사서 들어가는 게 낫지만 지금 얘네들이 지금 살살 깨지려고 지금 여기를 노려보고 있잖아. 저점을 살살 깨려고 하고. 그래서 코스닥도 살살 깨요 지금. 여기 얘네들은 지금 여기서 살살 코스피보다 더 약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부 현금화는 해놓고 오히려 장이 떨어지고 다시 싸게 살려는 상황으로 가는 게 더 매매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 방향을 보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사고 기가 외국인들이 추석 전에 한 일주일째 계속 매도를 많이 해요 지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달째 거의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는 형상들 보이죠? 여기가 10%죠? 코스피도 여기 보면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은 열심히 팔아댑니다. 수량으로 봐도 그렇고 수량, 순매수, 천주 일단 금액으로 봐도 그렇고 어쨌든 개인들만 열심히 지금 추석 전에 열심히 주워 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때는 조금 조심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금화를 일부 해놓고 가는 게 일단 추석 전에는 안전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럴 때는 이러한 시장 안에서는 반등을 확인한 종목들 이 위주로 현금화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안에서 내 종목에 대응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호 02-315-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이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의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 오늘은 어떤 시점에 진입하시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잡아주셨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 오늘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전략은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금화가 일단은 중요하고 강한 종목들은 조정받으면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 현금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사람들은 장이 빠지는 게 좋죠. 그냥 빠지는 게 아니에요. 확 빠지는 게 좋죠. 왜냐면 종목들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현금화를 했는데 시장이 안 빠져버리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나는 현금화했는데 오히려 시장이 올라가 버리고 종목들이 올라가 버리네. 그 비싸게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가 30에서 50% 현금화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강했던 종목이고 만약에 시장이 갑자기 뭐 급변 사태가 나오게 되면 저런 종목들이 굉장히 싸지게 되는데 그러면 주어 담기 너무너무 좋은 종목인데 아직 뭐 그런 급변 사태까지는 없으니까 적당히 어느 정도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따가 가격 전략을 보면 알겠지만 지난주와 똑같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갖다 대놨거든요. 그러니까 관망을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추석 전에 뭐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어요. 뭐 그렇다고 오늘 일본 시장이 급등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딱히 주식을 살 만한 뭐 그런 모멘텀 자체가 없으니까 관망하고 기다렸다가 혹시나 모를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싸게 사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얘기고 만약에 갑자기 미국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급등을 한다. 그러면은 그때에서 쫓아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금 나쁜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시장이 한번 조정받고 갈지 아니면 그냥 뭔가 큰 호재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나올지.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아무리 뚜껑을 열어봐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급등할 만한 호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일단 오늘 주성엔지니어링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차분히 긴 호흡으로 저점 매수 진행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로봇 관련주인 뉴로메카를 공략해 봤는데요. 39,500원의 지점에서 5.57% 목표가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공략해본 제주반도체 4,375원의 지점에서는 아쉽게 수익률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수요일에 확인해본 토마토 시스템이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6,530원 지점에서 23.58% 목표가에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YBM넷 4,150원으로 공략을 해봤고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오늘의 표적 종목과 마찬가지로 주성 엔지니어링 15,000원에 공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1,091.53% 달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오늘의 표적 종목과 같은 주성 엔지니어링을 체크해봤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종목 어떻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자, 전일 표적 종목 주성엔지니어링 15,000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가격에 줄 거예요. 일단 뭐 그는 다가 전력을 이게 있지만 가격이 당연히 안 들어오죠. 그리고 종목이 여전히 수급이 기관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잘 안 빠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을 때 그때 당시보다는 좀 더 올라가 버려가지고 싸게 살려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냥 올라와서 좀 아쉽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이런데요, 뭐. 그래서 이게 뭐 급등하면서 급격하게 막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코스닥이나 아니면 코스피나 아니면 반도체 업황들이 다 좋아야 되는데 지금 뭐 급락도 없지만 그렇다고 급등하는 흐름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잡주들만 움직이고 그나마 지금 주성엔진 강한 편입니다. 오늘도 코스닥은 1,034개가 하락합니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안전한 종목으로는 보이지만 일단 가격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미도달됐고 뭐 나중에 갑자기 시장이 확 하고 떨어지면 이런 종목들이 싸지면 1등으로 주워 담아야 할 자리인데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는 안 내려올 거예요. 제가 원하는 자리까지 내려오려면 뭔가 글로벌 시장에 급변 사태가 터져야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그 가끔 가다가 박앤세일을 줄 때가 그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마다 그것도 한 10년, 15년 전 얘기인데 요즘에는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 그래서 주가들이 급락하지를 않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알아버렸거든요. 그때 싸게 사면은 어차피 전쟁은 안 날 거고 주가는 다시 올라올 거니까 그러니까 덤벼드니까 이제 세력들도 그 장난을 안 해요. 예전에서는 진짜 막 미사일 한번 떨어지면은 그냥 막 종목들이 막 10%씩 15%씩 확 떨어지면 주워 담으면 그냥 공짜로 한 5% 10%확 먹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가 않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성엔지니어링은 가격이 미도달됐지만 언젠가는 가격이 적당할 때 들어오면 다시 추천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급등 명중 종목
뉴로메카가 수익 달성이 됐네요. 자, 지난주에 종목들 뭐 흔들리나 마나 어쨌든 시장이 이러저러 하니까 그냥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는데 뭐 뉴로메카를 지난주에 현금화 대응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난주도 올라갔으니까요. 자, 차트를 보니까 올라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들이 이슈는 많아요. 근데 시장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호재가 더 세야 되거든요. 시장을 이겨먹을 정도의 엄청나게 세야 되는데 오늘 이슈 중에 보면은 CCTV 오늘서부터 이제 의무화 이슈 있었잖아요. 움직이긴 했습니다. 근데 다시 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을 이겨먹을 정도의 엄청난 그 힘이 필요한데 시장이 그냥 소강 상태다 보니까 매수세가 없어요. 특히 추석 전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가 되면은 다시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이 다시 뻘쩍뻘쩍 뛸 텐데 둘 중에 하나요. 분명히 가기는 하는데 시장이 추석 이후에서 움직이면서 바로 움직이든가 아니면 추석 전에 혹은 추석 이후에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휴장일 때 미국 시장이 뭔가 확 하고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뭐 추석 전에 떨어지든 추석 이후에서 급락하겠죠. 그럼 급락할 때 종목이 엄청 싸집니다. 확 떨어지면 그냥 15,000원까지 떨어지면 거의 몇 프로예요? 이게 마이너스 60% 뭐 이런 일은 없겠네요. 어쨌든 마이너스 한 30% 적당히 30% 한 3만 원 깨지고 막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쿡 하고 30%가 박살이 나면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박앤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시장이 일단은 추석의 불확실성을 끝내고 움직이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매수세가 들어와서 움직이든가 아니면 추석 이후에서 한번 후딱가리 한번 쫙 하고 뺀 다음에 종목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다음 거기서부터 해서 다시 움직이든가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슈는 풍부한 로봇과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이슈가 많아요. 테크데이도 있고. 그래서 싸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39,000원에서 45,000원을 갈 거냐 아니면 25,000원에서 45,000원을 갈 거냐 그거는 추석이 좀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싸지게 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종목이고 수익 달성은 5.6% 됐는데 지금 현금화 대응하는 게 유리한 시장이니까 파세요. 지금도 팔았다가 추석 이후에서 싸게 내려올 수도 있고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방향성을 잡아주면 돼요.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면 이걸 싸게 사요. 이거를 그냥 사면 되는 거죠. 미국 시장 급등이 나오면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급등 나온다. 급등 나올 때 경우에요.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나스닥이 14,000원을 돌파해서 끝났다. 신고점을 갔다. 그러면 싸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재 가격에서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뭐 이런 애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면 근데 미국 시장이 급등을 안 해. 갑자기 뭐 셧다운 얘기하면서 계속 뭐 금리 얘기하면서 뭐 긴축 장기적으로 갈 거고 유가 뭐 $100 넘어갔네 큰일 났네 뭐 이딴 얘기 나오면서 주가를 급락을 시키면 기다렸다가 어차피 움직이긴 할 거니까 기다렸다가 로봇주들을 그때는 싸게 사야 된다. 결국은 미국 시장이 키예요. 키. 미국 시장이 키니까 미국 시장을 보고 결국은 다시는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전략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표육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자, 지난주도 그냥 올라가 버렸는데 올라간다 그냥 덤비지 마세요. 지금 뭐 종목들 코스닥 1,000개 빠진다 그랬죠. 1,000개 이상 빠지고 있을 때서는 분위기가 파란색들이 많아서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해서 급등하기보다는 다시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15,000원으로 또다시 두는데 15,000원이면 거의 반토막 가격입니다. 3만 원에서는 반토막 가격이고 지금도 한 40% 정도 떠들어줘야 되는 안 들어오겠죠. 저도 안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갑자기 예전처럼 막 그리스가 갑자기 뭐 망한다 아니면 뭐 유럽이 망한다 뭐 이상한 얘기 꺼내면서 떨어지듯이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싸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급변 사태가 이제 막 벌어지게 되면 싸게 사면 되는 거고 적당히 한 2만 원 정도로 봅니다. 한 2만 원 정도까지 빠지면 낙폭과대라서 들어가 봐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조정을 좀 받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IT 섹터에서는 얘가 바로미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고점을 뚫어버리면 나스닥도 14,000원을 뚫거나 뭔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 미국 시장에 벌어져서 이걸 뚫는 거니까 뚫을 때는 따라가지 못해도 또 딴 거 사면 되죠. 어쨌든 얘가 지금에서는 최근에서 신고점도 갖고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흔들면 싸게 사면 참 안전한 종목인데 가격은 잘 안 들어오겠다. 그래서 오늘도 거의 관망의 느낌으로
주성엔지니어링 오늘의 표 종목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안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되는 시점인 만큼 차분히 관망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인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15,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지켜보시다가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시장 안에서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이 PCB 관련주로도 꼽히는 종목이고 최근에는 항공우주 관련주로도 꼽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매도세가 좀 강력하면서 하락세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 35,000원의 10%대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염려가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35,000원 시점에서 좀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자, 일단 노란톡방 열어놨으니까요. 시장 불안하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제가 이미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시장이 흔들릴 거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해놨습니다. 조심조심 하라 그랬고 하여튼간 지난주 목요일부터 힌트는 많이 드렸고 뭐 본격적으로 현금화라는 얘기는 금요일부터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현금화 대응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있으면 그런 힌트들 미리미리 드리니까 와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수페타시스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35,000원에 공략을 해서 비중 20%. 제가 이거 6,000원대 드렸었던 종목인데 그래서 한 600% 넘게 수익 나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거를 질문을 몇몇 분들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죠. 산이 높기 때문에 조정도 단위 깊을 수 있다. 근데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면 올라가긴 할 것 같다. 왜냐면 앞으로의 반도체의 혁명, 인공지능의 혁명 이런 시대가 앞으로 향후 10년 이후에 올 거니까 10년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고 당장 2년, 3년 이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돼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야죠. 그래서 좀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쉬고 있는 중 한 2만 원까지는 쉬어도 돼요. 세게 떨어지면 15,000원까지 쉬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많이 올라갔고 많이 빠지면 많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비싸게 사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노리는 사람들은 2만 원대쯤 내려오면 한번 주워 담아볼까 좀 밀리면 이런 이제 관점으로 사면은 좀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에서도 가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3만 원이 지지가 된다면 근데 지금 깨졌죠. 3만 원이 지지가 되고 얘가 올라가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코스닥이 지금 1000을 돌파했었어야 돼요. 1000스닥 얘기 나왔어야 되고 코스피는 2,700을 돌파해서 2,800으로 간다. 그래서 뭐 2,300까지 갈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으면 이수페타시스도 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조정이 지금 전저점이 지금 깨질라 그러죠. 제가 오죽하면은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해서 시장이 위험하까지는 아니고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면서 현금화 돼야 된다는 얘기를 금요일 날에 했겠습니까? 웬만하면 맨날 시장 좋다라고 맨날 빨간색 넥타이만 메고 왔는데 이건 아직 파란색은 아닙니다. 저점 깨지거나 미국 시장 한번 장대음봉으로 떨어지면 그때는 제가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올 건데 이거는 애매한 거죠. 빨간색, 파란색이 혼합돼 있는 이럴 때에서는 살짝 발을 뒤로 빼면서 현금화 대응을 해놓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데 얘는 그 자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전략을 왜?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 전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강한 상태에서 떠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에서의 대응은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 물려버렸죠. 그럼 지금도 손절을 하기가 지금 되는 거냐? 22%. 그래서 3만 원까지만이라도 반등을 줘도 현금화 대응을 좀 일부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 얘기가 취소가 되려면 미국 시장이 14,000 돌파하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급등한다. 그럼 현금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3만 원 정도만 가더라도 현금화대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2만 원으로 빠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점점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 넥타이 메고 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예상입니다. 제가 조만간에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2만 원으로 떨어지겠죠. 어쨌든 제가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팔아도 되지만 지금은 적당히 종목들이 좀 박앤세일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해서 하여튼 2만 원까지는 추가 매수도 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등 주면 현금화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21일 날 매수한 YBM 넷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YBM 넷.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 안 보셨어요? 그냥 빨리 자르라 그랬는데. 아, 그러셨어요. 전 놓쳤네요, 그러면. 아, 못 보셨어요? 왜냐면 네. 그때까지는 잡주가 잘 움직였고 막 그랬었는데 시장이 목요일 오후장서부터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목요일 오후장에 제가 감지를 했어요. 제가 머리는 안 보이지만 이게 더듬이 같은 게 한 10개 정도 있거든요. 레이더라 그러죠. 더듬이 좀 징그러우니까. 머리에 이게 레이더를 한 10개 정도 심어놨는데 갑자기 시장이 1,400개 이상이 빠지는 거예요. 코스닥이. 거의 코스닥이 1,500개 안 되거든요. 근데 1,400개 넘게 빠진다라는 거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수급도 보니까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이러면은 개별주들이 안 좋겠구나 해서 목요일 날 그래서 저는 회원들한테는 현금화 대응하라고 목요일 날 12시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12시. 그러니까 방송 끝나자마자 그렇게 레이더 포착이 돼서 이게 시장 이상하다. 그래서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이건 방송 끝났으니까 저는 방송에서 금요일 날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다음 날 와서 지금 개별주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종목들이 상태가 안 좋으니 현금화 대응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도 현금화 대응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급등락이 좀 심한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라서 근데 이거 비중 얼마에 사셨다고요? 4,110. 8,110원? 아니야, 4,110. 4,110원. 비중은요? 10%. 10%? 네. 1,110원. 비중이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대응을 할게요. 일단 전저점까지 내려갔으니까 여기 전저점 3,500원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보유를 하고 있다가 반등을 줄 때 털어버리는데 이게 만약에 추석 전이다 싶으면 비중을 절반만 줄이고 가세요. 왜냐면 추석 때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참 좋지만 미국 시장이 도로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떨어지면 종목들이 엄청 싸진 다음에 다시 밑에서 추가 매수를 할 돈이 필요하니까 추석 전에서는 절반을 대응하는 게 좋고 만약에 반등을 한 4,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털고 가세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서 시장 상황이 좀 괜찮다 싶다. 그러니까 밑에가 단단하게 조금 뭐 이렇게 콱콱 떨어지는 느낌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줘야 돼요. 결국 미국 시장이 양봉을 박아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애매하게 좀 계속 미국 차트는 나는 지금 더 떨어지고 싶어라고 얘가 자꾸 얘기를 해요 저한테. 제가 차 타고 대화를 하거든요. 너 도대체 너 왜 이렇게 왔니? 그러면 나는 밑으로 더 내려갈 테야라고 자꾸 얘가 얘기를 해요. 그럼 얘가 그 얘기를 이제는 나는 이제 고만 빠지고 올라가고 싶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미국 시장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이런 개별주들은 10%가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반등을 줄 때 현금화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근데 미국 시장이 만약에 반등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추가 매수를 더 하세요. 그러면 이게 바닥에 있다가 금방 4,000원, 4,200원까지는 금방 갈 겁니다. 어떻게 되면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3,500원 지지되니까 일단 보유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중간 시장을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전 말말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방송 이후에도 더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15,000원 잡아주시면서 긴 호흡으로 관망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승의 힘을 보여주면서 27,9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의 시장의 흐름과 함께 잘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지금 시각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로 하락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0.31% 약보합권 지나가면서 그래도 2,500선에는 회복해 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여전히 많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대형 반도체주의 표정이 조금은 달라졌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모두 하락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0.87% 상승하며 7만 전자를 향한 도전 다시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43% 하락하며 11만 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4분기 흘러가게 될지 조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면서 오늘 시장 안에서 3%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로직스 0.57%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좀 하락세가 강력한데요. 지난주 주간 외국인 순매도세 1위 한 종목인 만큼 오늘도 그 하락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1.36%로 낙폭을 더 키워내면서 84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이 역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6.27%의 낙폭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에코프로 역시나 하방 압력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 98만 원 선까지 좀 힘을 내줬는데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3.87%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포스코 DX와 LNF 역시나 3%대의 낙폭이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월요일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2분이 지났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래도 이러한 시장 안에서 특징 있는 종목들 어떠한 특별한 움직임이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을 체크를 해볼게요. 바뀐 게 없어요. 일단 제가 파란색 넥타이를 왠지 이번 주에 메고 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한 오늘 흐름입니다. 안 좋다라는 얘기죠. 자, 일단 수급을 봐도 안 좋고요. 자, 지금 한번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을 봐도 오늘도 개인들이 좀 삽니다. 우리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주식을 계속 팔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업황으로 보더라도 2차 전지도 빠지고 그다음에 방산주도 빠지고 그리고 테마주인 초전도체 관련주들 급락 나오네요. 아직 10%대 넘지 않았는데 8%씩 빠지고 있는 초전도체, 맥신 관련주도 많이 빠지고요. CCTV 이슈가 있어가지고 코컴만 강한데 나머지들은 약하네요. 그리고 반도체도 다 빠지고 화학주 다 빠지고 2차 전지도 많이 지금 흔들림이 심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에코프로도 지금 4.128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지금 6점 몇 프로 빠지고 있고 LG화학도 빠지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2%대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 빠지는 것만 보여요. 지금 코스닥이 1,168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코스닥입니다. 또 저점이 깨지면서 마이너스 1.4%나 빠져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뭐가 안 좋으니까 빠지겠죠. 또 일본 시장은 또 반등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이 빠지니까 코스피도 힘을 못 내고 다시 저점으로 내려가 있고
아직까지 뭐 투매가 상황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종목들이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슬슬 빠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아침에 살짝 플러스 나왔을 때에서 팔 수 있었던 애들, 예를 들면 아까 뉴로메카처럼 뭐 그런 애들은 팔기 너무 좋죠. 수익이 나왔는데 뭘 망설입니까? 추석 전에 현금화 대응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손실이 좀 작은 애들은 당연히 현금화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이 분위기로 수요일까지 가다 보면 종목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추석 때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 추석 때 미국 시장이 더 빠지는 걸 보면 우리는 추석 때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추석 이후에 장이 열리면 개파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반등이야 하루 이틀 때 다 주게 하겠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싸게 살 기회를 노리는 것과 그대로 넉놓고 있다가 가드를 내린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당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으니까 최소한 지금 막 빠진다고 추석 전에 물타기나 아니면 막 주식을 사는 것은 지금은 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꼬였고 미국 시장도 흐름이 아직 계속 음봉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후장에서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지수 상황도 개별 종목들도 힘이 그리는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현금화 포인트를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 참 걱정이 된다, 우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에서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개별 종목의 전략을 위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율호입니다. 2차 전지 이 폐배터리 사업으로 확장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보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상으로는 그리 큰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고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3,55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셔서 오늘도 이 매수가 시점에서 조금은 멀어지신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 2차 전지 다 약세죠. 다 빠지고 있고 시장도 빠지고 있고 2차 전지에서 지금 강한 게 없어요. 물론 이런 건 있죠. 2차 전지가 계속 확 빠진 다음에 미국 시장도 확 빠진 다음에 반등 주면 2차 전지도 다시 힘을 내고 뭐 바닥에서 1, 20% 올라가겠죠. 자, 그럼 차트를 보면은 그러면 1, 20%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확 빠진 다음이니까 확 빠진 다음에 뭐 1,200원에서 20% 올라가면은 여기서 20% 올라가면은 요거예요. 1,570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많이 빠진 다음에 20% 올라가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빠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어려울 거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3,550원에서 비중 10%,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한 17%, 18% 정도 되시는데 손실이 한 3%, 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그냥 잘라버리고 관망하고 있다가 시장을 보고 다시 복수하러 들어가면 되는데 손실이 3%, 5%도 아니고 뭐 10%도 해도 되는데 18%나 되면 그러면 작전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반등 주기를 좀 기다려볼 수 있죠. 왜냐면 전저점까지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2,700원이 깨지거나 마지노선 2,600원 라인이 깨지면 그때는 그냥 손절을 감행을 하든가 그 전까지는 좀 버텼다가 좀 반등을 주면은 한 3,200원이라도 반등을 주면은 거기서 비중을 좀 줄이든가. 아니, 왜냐면 지금 고점에서 빠질 만큼은 빠졌고 손실폭도 한 3%밖에 안 되면 그냥 던지면 되지만 분위기가 이러니까. 근데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전저점 지지를 두고 그냥 일단은 버텨보는 전략이 가장 무난한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올라갈 것 같냐고 많이 물어본다 그러면 아니오라고 다들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보유라는 거지 떨어지겠죠. 뭐 올라가겠어. 지금 시장 떨어지고 있는데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성 네, 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서울 반도체인데요. 서울 반도체. 네. 매수가는 15,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30%예요. 비중은 적지는 않은데 엄청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네. 그 정도면은 15,000원. 사신 지는 한 작년 혹은 재작년? 예, 그래서 상당히 꽤 됐어요.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셨고. 올해 네. 좀 올라올 뻔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매도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사실 매도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반도체주들이 막 강하게 움직였었고 얘도 그때 엄청나게 맞아요. 강하게 움직여서
저도 네. 그때 당시 눌리면 또 가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그때 못 팔았어요. 자, 그럼 얘는 전략을 이렇게 세워드릴게요. 지금 뭐 어차피 지금 제가 지금 장이 지금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질 거다라는 많이 빠질 건 아니고 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현금화 대응을 얘기를 했지만 얘는 논외로 둬도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빠졌어요 이미. 이미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사다가 물렸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 다시 올려요. 다시 올려요. 길게 보면 다시 올려요. 그러니까 이미 얘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다른 애들 한 20% 빠져도 얘는 뭐 7%, 뭐 10%도 안 빠질 것 같아요. 이미 많이 예. 빠져서.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고 물린 주체는 어차피 개인들은 팔았어요. 최근에 반등 줄 때 다 던졌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와 갖고 물린 상황이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일단 추석이 끝나고 나서 10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네네. 실적이 나오게 되면 여전히 반도체 업황들은 적자 얘기가 많긴 하겠는데 그 네. 적자가 안 좋은 적자가 아니고 적자가 기존에서는 이만큼이었는데 적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4분기에서는 더 줄어들거나 흑자로 될 수도 있다. 내년에서는 흑자다. 이런 얘기로 점점 좋아질 거라서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주가들이 이제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올라갈 거니까 이거는 한 1년 정도 생각하시면서 네. 10월 달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10월 달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되면은 이제 털 것 다 털리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노리세요. 비중이 좀 많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 1년 뒤에서는 한 2만 원 봅니다. 2만 원요? 네, 2만 원 봅니다. 연말쯤에는 좀 올라갈까요, 이게? 그러니까 연말이 이제 3분기 실적 다 발표가 된 다음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는 내년이라서 사실 연말쯤에서 이슈가 그렇게 크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바닥 자리에서 이제는 이제 올라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잡히거든요. 네.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연말쯤에서 드라마틱하게 급등하는 걸 바라기보다는 내년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3, 4월 달쯤에 나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바닥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 한 3, 4월 달 정도를 그때 한 15,000원으로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하고 올 연말에서는 그러니까 10월 달서부터 올 연말에서는 바닥에서 그냥 주워 담는 전략으로 네.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지금 이미 충분히 하락한 상태로 보여져서 이제 곧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석 이후에 실적 발표 시즌 이후에 좀 체크해 보시다가 이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테라사이언스입니다. 이 건설기계 관련주인데요. 신한 리튬 사업지에 사업을 동참한다라는 기대감이 보였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단기 주가 급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7%대 낙폭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2,265원에 10% 보유하고 계신 시점이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자, 테라사이언스 2,200원. 최근에 이제 급락한 이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시장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추석 이후에서 다시 재접근하는 게 좋아요. 자, 2,200원이면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는 별로 안 빠진 것 같아도 이게 200원이 10%니까 2,265원이면은 2,265원. 이거 보니까 오늘 급락했네요. 지난주에서 현금화 할 때에서 이런 걸 했었어야죠. 지난주에서 방송 보고 현금화 대응은 금요일 날 했었으면은 마이너스 5%에서 현금화하고 자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그냥 갖고 있다 보니까 시장 흔들리니까 바로 그냥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좀 안타깝지만 지금도 이렇게 반등 줄 때마다 현금화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시장이 흔들리면 얘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아니 종목들이 1,100개, 1,200개가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얘가 1,100개에 포함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1,100개 말고 한 올라가는 거 200개, 300개에 포함할 수 있으면 200개, 300개 다행이죠. 그러면 다행인데 대부분 종목들이 떨어지고 조금 올라갈 때에서는 일단은 현금화를 조금 해놓고 이 불확실성이 끝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저점이 지금 살짝 깨졌으니까 일로 밀린단 말이에요. 일로 밀리면 1,000원 초반까지 내려가면 금방 반토막도 날 수 있는 그런 차트라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반등을 주면 근데 뭐 오늘은 가능성은 없고 내일이나 모레 화요일 날 수요일 날에 어제 고점까지 반등만 줘도 한 2,150원만 반등을 줘도 5% 내서 손절할 수 있잖아요. 일단 현금화를 해놓고 추석 이후를 바라보는 게 좋아요.
불확실성 끝나고 미국도 지금 무슨 악재다 해갖고 지금 음봉만 나오고 있는데 음봉을 멈춰주는 빨간색 기둥, 불기둥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미국 시장에 불기둥이 나오면 그때는 이런 뭐 테마주들 해도 안전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테마주들 가벼운 것들은 조금 손실이 적을 때에서는 현금화 해놓고 한 발로 뒤로 물러섰다가 관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내일과 모레 사이 반등 나오면 현금화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현금화 대응을 진행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반등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현금화 대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심택입니다. 이 반도체 PCB 관련주인데요. 저희가 또 방송 중에 표적 종목으로 제공드렸던 종목이죠. 참 이 시점에서 상담드려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로 보여지는데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38,000원에 비중이 상당합니다. 100% 보유하고 계셔서 지금 이 시장에서 딱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택 종목은 좋은데 매수 가격이 이렇게 비싸게 하셨나요? 이거 33,000원대, 32,000원대 이때에서 추천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한 종목인데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서 공략한 사람들은 최근에 시장이 흔들리고 뭐래도 계속 수익 권역이 있어가지고 불안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꼭대기 고점이 있는 부분에서 건들게 되면 불안하죠. 종목은 좋아요. 거의 뭐 이렇게 강한 종목을 IT 섹터에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강한 건 맞는데 시장이 안 도와줍니다. 시장이 지금 2,700, 2,800으로 돌파됐으면 얘는 4만 원, 4만 5천 원 갔을 텐데 근데 지금 뭐 손실도 아니고 50원 어쨌든 100원 지금 100원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많으니까 일단 불안하지 않을 비중만 남겨놓고 현금화를 하세요. 불안하지 않을 비중이라는 거는 얘가 혹시나 33,000원 아니면 뭐 정말 많이 빠져 3만 원, 3만 원까지 빠져가지고 내려가도 아유 나는 괜찮아. 나는 뭐 비중 100%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요만큼밖에 안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20% 넘게 빠지면 나는 여기서 주워 담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은 비중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오히려 아쉬워야 돼요. 떨어지면 더 살까? 이렇게 아쉬워야 됩니다. 불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불안하지 않을 물량. 예를 들어서 이거를 2% 남겨놓고 98% 팔아봐요. 떨어지면은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너무 좋죠. 2%밖에 안 갖고 이거 98% 현금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만 가지고 있어도 70%나 있는데, 이거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절반 이상은 지금 팔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다시 싸게 사야 되니까. 근데 이게 강한 종목이라서 3만 원까지 잘 안 내려오긴 할 건데 어쨌든 조정받으면 다시 저는 추천으로 갖고 나올 거니까 일단 현금화 대응 말씀드려봤습니다. 나 심택 좋은 종목이어서 매수가가 참 중요한 시점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셔서 절반 정도 덜어내신 이후에 안전한 대응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매수가 30만 9천 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아이폰 부품 관련주로 꼽히면서 아이폰의 흥행과 함께 변곡점을 주어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정말 최근에 저점을 딛고 상승하는 흐름이 확인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이 시점에서는 LG 이노텍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자, 매수 가격을 보니까요. 올해 고점에 샀거나 아니면 이전에서 사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대형주고 뭐 시장이 흔들려도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라 작년부터 계속 떨어져 있던 종목이고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라 어차피 여기서 물린 거라면 손절하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시장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더 밀릴 수도 있고 더 빠질 수 있지만 이미 많이 빠진 종목,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반등 줄 때 급반등도 나올 수 있고 특히 아이폰이 이번에 그래도 잘 나왔다는 평입니다. 그래서 많이 팔릴 거라는 얼리 어답터들의 그 내용들을 제가 유튜브로 많이 보니까 좀 매파적으로 설명을 하던 그런 유튜버들도 이번에 긍정적으로 이거 많이 팔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봐서는 제가 봐도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팔리겠구나. 그래서 많이 좀 팔리면 LG노텍도 좀 반등을 좀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냥 가져가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보유 물량만 가져가시고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까지 버텼다가 그래서 뭐 오늘 연말이나 뭐 내년 1분기에서는 뭐 30만 원 혹은 35만 원 반등을 기대를 해보면서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추석 전에 일단 미국 시장이
반등을 안 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반등을 주면 얘기가 틀려집니다. 시장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시장이 다시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좋아질 텐데 현금화 대응을 하면 종목들이 싸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확 하고 떨어지면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방송 이후에도 더 생생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강력한데요. 이번 주 시장 안에서 시장이 반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현금화 대응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 주성 엔지니어링 잡아주셨는데요. 긴 호흡으로 차분하게 종목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렸던 정보는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